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에게 10만 달러 보증금 제도를 추진하면서 이민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2020년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주요 방송사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생중계를 중단했습니다. 일부 타코벨 매장의 양상추가 기생충 집단 감염 원인으로 확인된 가운데 CDC는 감염자가 1,600명을 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멕시코 인근에서 규모 3.7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캘리포니아 대지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건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의 더 그로브몰에서 대규모 K-뷰티 팝업 스토어가 오픈했습니다. 한국 내 중소 브랜드들은 미국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 제품력과 경쟁력을 선보였습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민 신청자들에게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합니다. 점차 강화되고 있는 반이민 정책에 따라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이민자들을 구분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 1인당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외국 국적 유학생들의 미국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 데 이어 영주권 신청자들에게도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 규정은 기존의 아프리카 국적자 등 일부 이민 신청자들에게만 적용됐는데 이번에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관철을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국익, 특히 이제 미국의 연방정부 자금이 외국인들에게 빠져나가는 걸 굉장히 막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재정적인 능력을 갖춘 분들을 미국 내에 유입시켜서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민국은 현재 생활보조금 수령, 장기 요양원 입소 등 미국 시민권자들이 누려야 할 공적 부조 혜택을 받은 경우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정책이 도입되면서 신청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가족 구성원과 자산 규모, 학력 등을 기존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10만 달러는 인터뷰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은 시민권 취득 이후인데 이민자가 영주권을 발급받은 뒤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공적 부조를 수여할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한다는 계획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가족 이민은 물론 시민권자와의 혼인으로 취득할 수 있는 영주권도 감소될 전망입니다. 가족 이민 유입이 이제 줄어들 거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는 분명히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대신 이제 자금 압박을 굉장히 받을 거고 아마 인터뷰 신청 시기도 그 자금이 모아질 때까지 물론 이제 가난한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늦추지 않겠나. 그래 유입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 정책은 미국 이외 국가에서 진행되는 인터뷰에 우선 적용된 뒤 향후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새 정책은 이번 주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다음 주 공식 발효될 전망이지만 이민국은 내부 지침 마련에 필요한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적용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산불 연기로 미 동부 지역의 대기 오염이 심각해진 것과 관련해 캐나다에 추가 관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가 산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미국이 더럽고 오염된 공기로 치매를 받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불로 인한 고의적 과실과 미국의 경제적 손실 비용은 캐나다가 지불하는 관세에 가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선거 공정성을 주제로 대국민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에 중국이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밀 해제된 문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중국 정부가 미국 유권자 2억 2천만 명의 신원 정보를 몰래 빼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투표 시스템이 해킹이나 외부 조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신원 확인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간 선거 표심을 흔들기 위해 억지 주장을 펼치는 선거용 음모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적 공방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ABC와 CBS, CNN 등 주요 방송사들은 어제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중계를 끊었습니다. 방송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TV 생중계를 전면 거부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악관의 공식 대국민 연설이 실시간으로 차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LA 롱비치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롱비치 경찰국에 따르면 어젯밤 9시 30분쯤 롱비치의 한 아파트 인근 골목길에서 총성이 들렸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쓰러진 남성 2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부상자 1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인근 지역 갱단 연루 사건이나 개인적 원한 관계에 무게를 두고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한 주택에서 생후 13개월 된 쌍둥이 형제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7시 30분쯤 한 주택에서 아기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즉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1살 배기 쌍둥이 형제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현장에서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들의 몸에서 뚜렷한 외상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집안 내부를 조사한 결과 쌍둥이 형제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에 노출돼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아이들의 부모와 보호자를 상대로 아동 방임과 마약 소지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타코벨 일부 매장에서 제공된 멕시코산 양상추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기생충 집단 감염의 원인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타코벨은 해당 공급업체의 양상추를 전국 공급망에서 전면 배제했으며 보건당국은 감염 사례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의 추적 조사 결과 타코벨 일부 매장에서 사용된 멕시코산 채썬 아이스버그 양상추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사이클로스포라증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확인됐습니다. CDC는 인디애나, 켄터키, 미시간,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등 5개 주 타코벨 매장에서 판매된 해당 양상추를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식품 안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FDA는 유통 경로 추적 조사를 통해 문제의 양상추를 공급한 멕시코의 단일 업체를 확인했으며 복수의 언론은 해당 업체가 캘리포니아 살라나스에 본사를 둔 대형 농산물 기업 테일러 팜스라고 보도했습니다. FDA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양상추가 다른 식당이나 유통업체에도 공급됐는지 추가 조사를 벌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브랜드와 외식업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코벨은 문제가 된 공급업체의 양상추를 일부 지역 매장에서 즉시 철수했고 24시간 이내 다른 공급업체 제품으로 교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해당 공급업체 제품을 미국 전역 공급망에서 무기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이클로스포라 집단 감염은 지난 5월 초 처음 보고된 이후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 34개 주에서 최소 1,644명의 감염자와 94명의 입원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실제 감염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는 사람의 장에 감염되는 미세 기생충으로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통해 전파됩니다. 감염 후 약 일주일 뒤 심한 설사와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복부 팽만, 메스꺼움,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세척하고 가능한 경우 가열 조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은 채소 표면에 강하게 붙는 특성이 있어 단순 세척만으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며 설사가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오늘 오전 멕시코와 과테말라 국경 인근 해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동은 멕시코시티부터 엘살바도르까지 광범위하게 감지됐으며 수도 과테말라시티에서는 출근길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과테말라 재난당국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으며 일부 도로 낙석 외에 대규모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남미 강진으로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역시 대지진의 위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최근 지질학계 연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를 관통하는 샌안드레아스 단층의 지각 압력, 즉 응력이 1000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근 단층과 연쇄 파열을 일으킬 경우 규모 7.8에 달하는 초대형 빅원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비상 물품 점검과 대피 요령 숙지 등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LA 지역 쇼핑몰 더 그로브에서 오늘부터 한 달간 대규모 K-뷰티 팝업 스토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중소뷰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이 미국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며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섰는데요. 김범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더 그로브에서는 K-뷰티를 체험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번 팝업에는 한국의 중소 뷰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40여 곳이 참여해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헤어 제품은 물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제품 등을 선보였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과 퍼스널 컬러 상담, 메이크업 클래스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층에서는 K-팝과 K-컬처를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운영돼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한국 중소 브랜드들이 미주 지역 소비자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되게 훌륭한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이제 팝업을 해서 고객들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생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최근 K-뷰티를 처음 접한 미국 소비자들은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I discovered Korean skincare about 2 weeks ago and my skin has looked better than it has ever looked in my entire life. And so I felt like coming here and learning more about the products and testing them out. Well, I saw the pop-up was happening, so I came to it. Yeah. I think it's very clean. I have sensitive skin, so it works well for my skin. LA는 K-팝과 K-뷰티에 익숙한 젊은 소비층이 두터운 지역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브랜드들의 핵심 거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행사는 다음 달 15일까지이며 다양한 체험 행사와 인플루언서 이벤트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품 판매를 넘어 K컬처를 함께 알리는 새로운 해외 진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상입니다. 미국의 안보 축제인 에스펀 안보 포럼에서 미국의 여야 보수와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미국이 홀로 안보 부담을 짊어지는 시대는 끝났다는 강력한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지난 포럼에 참석한 1000여 명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은 미국의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해온 동맹국들을 향해 일제히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참석자들은 동맹들이 미국의 방어막 뒤에서 자신들의 사회복지 예산만 늘려왔다며 달라진 미국의 내부 여론과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파병이나 방위비 증액을 꺼리는 나토 등을 겨냥해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고립주의 경향이 짙어지는 가운데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의 티켓 가격이 미국 스포츠의 자존심이자 그동안 가장 비싼 무대로 통했던 NFL 슈퍼볼마저 완전히 제치고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티켓 예매 플랫폼들의 집계에 따르면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 평균 구매 가격은 약 11,327달러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캔자스시티와 샌프란시스코의 슈퍼볼 평균가 9,411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로 미국 스포츠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비싼 금액입니다. 경기장에 입장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입장권 가격조차 7,400달러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피파가 이번 대회에 도입한 다이나믹 프라이싱 요금제인 실시간 변동 가격제와 스페인, 아르헨티나의 역사적인 결승전이 맞물리면서 전 세계 스포츠 역사상 유례없는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